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신문 권예인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역사를 움직인 다양한 세금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뒤편에는 세금이라는 연출가가 있다 라는 어느 책의 한 문구처럼 문명의 탄생 이후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의 부흥과 몰락에 세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첫 번째 세금은 소금세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작은 금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국가의 생존권이자 재화였습니다. 소금은 체내 혈액량 유지, 혈압 조절 등 인간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소금을 국가는 국민들에게 과세했고 그중 몽골 제국은 소금 전매 제도까지 시행했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일정량의 소금을 배포하고 소금값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제도입니다. 나중에는 몽골 제국의 전체 국가 재원의 80%가 소금세였을 만큼 국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소금 밀매업자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장사성이라는 밀매업자가 최대 소금 생산지를 점령하여 몽골 제국은 재원의 80%를 차지한 소금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요인 중 하나로 작용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영국의 해적세입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본 친구들 있나요? 이 영화의 배경도 해적세를 바탕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은 중세 무렵까지 유럽의 변방국가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고 이 원동력은 해적이었다고 해요. 독일 수출에서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던 영국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재정난을 겪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적행위, 즉 약탈행위를 용인해준 것이죠. 해적선이 약탈을 하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납부하면 이를 눈감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해적세가 가져다준 막대한 세수로 영국은 큰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는 텍스헤이븐과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텍스헤이븐은 조세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텍스헤이븐은 세금이 비교적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스타벅스, 애플, 구글 등 세계적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해당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텍스헤이븐에 이전하는 일로 막대한 세수 손실을 입기도 하였는데요. 모순되게도 텍스헤이븐의 원조가 미국이라고 하니 흥미롭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수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영국에게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향신료나 차도 재배할 수 없고 광물도 발견되지 않은 광대한 토지만 있는 미개척지였을 뿐인 거죠.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금을 없애고 이는 북아메리카에 많은 이주민들이 건너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어 이주민들의 천국이 된 북아메리카도 식민지를 지키기 위한 영국의 잦은 전쟁과 영국 본국에서 병력을 차출해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까지 파병을 해야 하다 보니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북아메리카의 무관세로 차를 판매하는 특권을 동인도 회사에 줌으로써 당시 화랑이었던 북아메리카의 차 밀수업자도 없애고 차 도매상과 소비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했죠. 하지만 북아메리카의 밀수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보스턴에서 동인도 회사의 배에 난입해 배에 실려있던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것이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됩니다. 이는 북아메리카가 식민지에서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으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현재 미국에서 홍차 대신 커피 문화가 널리 퍼진 이유도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빛에도 세금을, 바로 창문세입니다. 창문세는 1697년부터 1851년까지 영국에서 부과된 세금으로 17세기 전쟁을 반복하여 자금이 항상 부족하던 영국이 소비세나 관세에 이미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었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타당한 사유를 찾다가 창설되었습니다. 창문세 이전의 영국은 난로세를 도입하여 각 가정에 난로수만큼 세금을 징수하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여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로세를 폐지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은 영국이 지방까지 세금 징수인이 들어가야 했던 난로세 대신 집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창문세를 만들어낸 것이죠.
평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 살며 자신의 품위와 부를 드러내니 부유한 사람일수록 창문세를 더 부담할 것이라는 명분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창문세는 곧 불공평한 세금으로 여겨지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시골에 10파운드짜리 집이 런던의 500파운드 집보다 창문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창문세는 역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국민들이 창문세를 덜 내기 위해 창문을 벽돌로 막은 것이죠. 그러자 벽돌로 막힌 집안은 빛과 공기가 사라지고 통풍이 잘 되지 않자 질병이 퍼졌고 아이들은 비타민 B가 부족해 성장에도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창문세 반대론자들은 창문세를 천국의 빛에 대한 세금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는 1798년 인근국가 프랑스도 영국을 따라 창문세를 도입하고 한술 더 떠 문에도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미라의 주교가 신이 인류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법이 그것을 판매하는구나 라며 탄식하는 장면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죠. 앞으로 유럽을 여행하며 오래된 건물의 창문을 유심히 보면 오늘들은 창문세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겠죠? 세금은 인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가의 운용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세금의 부과 방식은 한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앞서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과도한 과세는 결국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세금 제도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어떻게 하면 세금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될지 고민하는 것은 과세 당국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자인 우리들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세금 정책을 평가하듯 미래의 세대들도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신문 권예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